첫 번째 가볼까요? 예, 뭐 난립니다. 톱배우 부부 탄생. 자, 진짜 이 두 사람 도대체 언제 결혼하는 거냐 정말 궁금했었잖아요. 강산이 한번 변하니까 이제 땅 종을 울리네요.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배우 신민아 씨와 김우빈 씨 커플이 열애 10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김우빈 씨가 오늘 팬카페에 직접 자필 편지를 올리면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연인, 즉 신민아 씨와 가정을 이뤄 이제는 같이 걸어가 보려 한다며 응원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 두 사람 모두 작품 촬영과 홍보 일정이 있는 데다가 최대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 가족과 친지만 초대해 비공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5살 연상연하 커플이죠. 특히 김우빈 씨는 과거에 한 방송에서 한 35살쯤에 결혼하고 싶다 밝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이 만 36살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사실 이 신민아 씨가 어제 자기 손가락에 막 이 반지를 낀 그런 사진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힌트를 줬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커플 열애 발표 2년 만에 정말 큰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 사람. 지난 2015년에 의류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면서 그때 연인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은 금방 열애 사실을 알렸어요. 근데 문제는 2년 지난 2017년도에 김우빈 씨가 암이라는 게 맞아. 소식이 들렸고요. 2년간 투병 끝에 완치가 됐는데 계속 열애를 계속 이어갔던 걸로 보이고 이제 10년간 결국 만나서 결국은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 보통 이런 톱스타들 결혼 소식 전해지면 누가 아깝네 막 이런 댓글 갑론을박이 달리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요. 신기하네요. 저는 둘 다 아까운데 사실. 아, 진짜? 뭐 농담이었고요. 예. 저런 커플도 좀 있어야 요즘같이 팍팍한 세상에 또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많이 축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젓갈 냄새가 안 나. 자, 김치 장사를 하는 제보자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여보시오, 먹는 걸로 그러면 안 돼. 반품해드린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한분이 아니라 내가 진도서 사고 바다가 한 놈이요. 젓갈들이 하나도 몇 집을 이렇게 안 먹어. 사장님, 젓갈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젓갈이 잘 삭으면 그렇게 냄새가 안 납니다. 뭐가 왜 이렇게 젓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후바이 그래. 아, 시방 나가 진도 바닷가 산 놈이란 게 젓갈 냄새가 하나도 안 나부르야. 아, 전라도 사투리는 언제 들어도 구수합니다. 사투리는 구수한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정감이 없습니다. 자, 제보자 광주광역시에서 택배 전문 김치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보자네 김치가 젓갈을 많이 넣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이 제보자네 김치를 사겠다, 주문을 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진도에 사신다는 어느 고령의 남성에게 주문을 받았는데 제보자 첫 주문이니까 1, 2kg만 먼저 드시고 입에 맞으면 그때 대량으로 주문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이 남성은 배추김치와 석박지 총 15kg, 무려 18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주문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김치를 배달받은 남성 받자마자 전화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바닷가 사람인데 젓갈 맛이 안 나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해온 건데요. 제보자가 젓갈이 잘 숙성되면 젓갈 맛이 안 난다. 대중적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이 냄새 안 나는 젓갈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서 아니 그래서 혹시라도 입에 안 맞으실까 봐 일단 소량만 주문하라고 권고를 해드렸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남성은 되려 화를 내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답니다. 아, 우리 양 변호사님도 진도랑은 좀 떨어져 있지만 순천 바닷가에서 사셨잖아요. 순천 바닷가, 여수가 바다에서 가깝고 순천은 바다가 아니긴 한데 아무튼 호남 지역이 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하지만 지역마다 의외로 맛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 쪽의 음식은요, 양념이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흔하게 하는 오해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환불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절차도 쉽진 않았던 게 그 택배를 먼저 보내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부득부득 또 환불부터 먼저 해달라 그래서 또 그것도 들어줬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 남성이 구청 위생과 소비자 고발센터 시청까지 뭐 여기 그냥 다 신고를 했던 겁니다. 결국 구청 위생과 직원이 와서 검토까지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해요. 그래서 제보자분도 너무 억울하니까 협박하고 영업방해 이런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똑같은 피해를 입을까 봐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요즘 젓갈 냄새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좀 특이합니다. 젓갈 냄새도 나면 난다고 또 뭐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컴플레인이 과연 맞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젓갈 냄새 안 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나요?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폭행의 절도까지입니다. 자, 주차 금지 표시판 순환시대 첫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밤중 길을 걷는 남성, 그런데 갑자기 뻥! 주차 금지 표지판 발로 차! 한 번 더 뻥! 마지막 뻥! 그가 지나간 자리엔 픽 쓰러진 주차 금지 표지판만 줄줄이. 아, 꼭 저렇게 안 깨지고 안 비싼 것만 발로 빵빵 찬 것 같아요. 정신 말짱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한 남성이 건물 앞에 그 주차 금지 표시판이 돼 있는 거를 지나가면서 뻥 차고 또 뻥 차고 뻥 차고 다 쓰러졌습니다. 저 남성이 지나간 자리에 저렇게 다 주차 그 표지판이 누워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 글 쓴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몰상식하다, 황당한 신경을 보였는데 만약에 주차 금지판이 저기 조금이라도 파손이 나면은 저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저게 또 많이 깨졌으면 또 손해배상 받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화난다고 하더라도 장난으로 했는지 화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주차 금지 표지판을 차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그 건물주도 피해 보겠죠. 저렇게 하게 되면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른 아침 뒷짐지면서 저 걸어오는 여성 좀 보세요. 주차된 차 사이로 들어가더니 어디 보자. 어머머머머, 얘가 딱 내 스타일이네. 아유, 자, 한 손으로 주차금지 표지판 들고 스르르 사라지는 저 여성 좀 보세요. 그 와중에 제일 괜찮은 거 골라가는 거 봐, 진짜. 자, 주차 금지 표지판 저게 길에 그냥 막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저것도 소유자가 있고 저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제보자 집 앞에 있던 주차 금지 표지판이 사라진 걸 발견하고 이거 어디 갔지 싶어서 CCTV를 보니까 저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고령의 어떤 여성이 와서 아주 튼튼한 주차 표지판을 금지 표지판을 가져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인근 건물에 사는 사람이고 아이고. 자기 집 앞에 가져갔던 걸로 보여요. 근데 거기 이제 가져간 다음에 동호수를 또 표시해 놨대요. 이젠 내 거다 뭐 이런 뜻으로 한 것 같고요. 사실 참 몰상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범죄 얘기는 할 필요도 없이 몰상식가 저 자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반말이는 안 돼요.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저와 저희 딸이 평소에 자주 가는 단골 오리고기 식당이 있는데요. 오리 반마리를 시키면 볶음밥까지 주는데 둘이 먹기에 양이 딱 맞더라고요. 그러다 최근 친구들과 셋이서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으로 뭘 먹지 고민을 하다가 이 오리고기를 먹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그날 점심때 먹은 떡이 계속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 앉아 있기로만 하고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주문하시겠어요? 네, 저희 오리고기 반마리만 주세요. 3명은 반마리가 안 됩니다. 제가 밥을 이미 먹고 와서 그런데 여기 있는 2명만 먹을 거예요. 참 3명이 앉아 있잖아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직원분은 언짢은 듯 휙 가버리더니 잠시 후 물컵도 앞접시도 앞치마도 모두 2개씩만 줬습니다. 어쨌든 친구들이 눈치를 보면서 오리고기를 다 먹었는데요. 그런데 볶음밥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셋이서 반마리 시키면 밥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볶음밥도 못 먹고 식당을 나올 때까지 직원에게 진상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주 가던 단골 식당인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배신감에 화까지 나요. 제가 진짜 진상 손님 같아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직원입니다. 아줌마 3명이서 4인석 차고 앉은 다음 2인분 시켜놓고 셀프 코너 가서 왕창 가져다 먹고 우리가 장사 원데이 투데이에 하여간 진상들이 꼭 이런 제가 진상인가요? 묻더라. 진상. 너 오리지널 진상 동그라미. 들었어.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야. 어머머머, 이 아저씨 진짜 웃겨. 수저를 갖다 줘야 먹지. 나 한 입도 안 됐어. 그리고 나 여기 몇 년 단골인지 알아? 단골한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니 장사가 안 되지. 팔이 날아다니는 거 봐. X. 자,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단골 식당에 가가지고 3명이 갔는데 2인분 시키는 것 조금 어찌않긴 합니다. 뭐냐면 보통 카페 같은 경우에는 1인 음료라고 써 있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3명이 가도 5인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골이고 그러면 이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더 친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 직원이 소탐 대실 아마 사장이라면 안 그럴 텐데 직원이나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직원에게 교양을 시켜갔대요. 이거 진짜 3명이 가서라도 2인분 먹을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따지지 마시고 장사를 하시려면은 서비스 정신이 좋아야 됩니다. 박 변호사님. 아쉽습니다. 뭐 사실은 어떤 지침도 있을 수 있고 직원은 또 사장 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이제 항상 손님으로 가는 입장에서 보면 예. 저런 경우 진짜 밥맛이 뚝 떨어지고 다시는 저기 안 갈 것 같거든요. 아쉬워서 저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매우 아쉽다.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저도 많이 아쉽네요. 사실 저 같았으면 이런 경우에 고기는 고기대로 먹더라도 둘이 나중에 볶음밥 같은 경우는 저 3분씩 조금 드시라고 맛이라도 보시라고 좀 넉넉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2명도 반드시 저 식당 갑니다. 오히려 진짜 손님 놓친 거예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어떻게 말씀하실래? 만약에 처음에 좀 제가 오늘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잘 많이 먹지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신 거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밥을 먹고 왔다고 했고 근데 또 제가 혼자서도 오리 반마리를 가끔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둘이서 반마리만 시킨 거는 좀 너무 적게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예. 본인 기준으로 식사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는 반말을 시키고 3명 먹을 때도 있거든요. 저희 실제로. 집 사람들이 대식가라서 제 예. 기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채팅창엔 말이죠. 전부 다 동그라미입니다. 진상이 맞는 것 같다. 민들레 홀씨님은 진상 맞아요. 저런 때는 조금 먹고 포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의와 의리가 승리한다님께서는 이 식당에 융통성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